지금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게 반도체가 꺾이면 시장 전체는 꺾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 늘어난 상태에서 반도체는 상승을 했고, 반도체가 상승을 하니까는 다른 주식들도 쫓아서 상승을 한 건데, 다른 주식들은 반도체만큼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지금 펀더멘탈이 탄탄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꺾이면 다른 것들은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반도체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한 주도 없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도체는 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코스피 5천에서 6천까지 단 18일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데요. 3천에서 6천피까지 오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산업 이야기와 주식 방향성까지 천백만 작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네네. 소개해주세요. 성정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1100만 TV라는 재테크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스플러스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주식 투자 관련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성정길 TV 출연은 이번이 7번째인데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코스피가 이제 6천을 돌파하고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젠 7천피까지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계속 희망적인 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상승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 이제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에 대해 이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먼저 현재 지금의 장세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이제 작년 후반부터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률을 높이려면 이제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려 그러면 이제 최근에 펼쳐지는 코스피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 플러스 밸류업 정책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하고 밸류업 정책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밸류업 정책 관련주 중에서 특히 저는 이제 증권주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최소한 50% 이상은 이제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종목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고요. 글로벌 관점에서는 뭐 이제 마이크론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샌디스크가 있고요. 뭐 웨스턴 디지털, 이건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 하여간 같은 카테고리로서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게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이거 다 올랐는데 그럼 이제 옛날에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이런 또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 9월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거 제가 반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성정길 TV에 나왔는데, 그때도 아마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랜드 관련주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특히 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랜드 관련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샌디스크죠. 그리고 이제 밸류업 정책 관련주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은 이제 금융사하고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사주를 많이 더 갖고 있으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반도체 밸류업 그 관련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목해야 되는 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고요. 하나는 이익이 또 증가 안 해도 밸류가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PER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주가는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차 함수로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라고 써 있는, 자, 보통 주식들은 주가와 실적의 관계가 일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Y는 AX와 같이 일차인데, 성장주는 주가와 실적의 관계가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식들은 주가와 실적의 관계를 Y는 AX로 나타낼 수 있는데, 성장주는 Y는 AX 제곱과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통 주식은요. 실적이 20%가 늘면 주가도 20% 오르고요. 실적이 30%가 늘면 주가도 30%가 오릅니다. 실적이 40%가 늘면 주가도 40%가 상승합니다. 근데 성장주는 좀 달라요. 실적이 20%가 늘면 주가는 40% 상승하고요. 실적이 30%가 늘면 주가는 90% 상승하고 실적이 40%가 늘면 주가는 160% 상승합니다. 뭐 딱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대강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표에서 보면 이제 10만 원짜리 주식이 실적이 40%가 증가하면 보통 주식은 이제 주가가 14만 원이 되는데 성장주는 이제 2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은 실적을 올려도 보통 주식하고 성장주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PER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주식은 EPS가 증가하면 주가는 EPS 증가분만큼만 오르지만 성장주는 EPS가 증가하면서 1차 상승하고 또 성장성을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PER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PER이 높아지면서 또 2차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지금 우리 코스피에서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EPS가 증가하면 코스피는 그만큼 올랐는데 이제는 EPS에 더해서 적용 PER까지 높아지면서 이 성장주의 주가 상승 원리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 원리를 지금 코스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핵심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플러스 밸류업 정책은 한국 증시 구조적 재평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뭐냐면 이제 그건 바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한 사이클 더 크게 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익이 뛰니까 EPS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밸류업 정책은 뭐냐 PER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 지금 은행의 이익이 뭐 엄청나게 늘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니 이익은 비슷한데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은행주에 적용하는 PER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대변되는 EPS 증가에 은행주의 상승으로 대변되는 PER의 증가가 바로 우리나라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 증시는 EPS가 증가하면 주가는 이제 그만큼만 증가하는 1차 함수인데 우리 증시는 EPS와 지금 PER이 동시에 증가하는 아까 말한 성장주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을 지금 따라가는 2차 함수하라 이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한국 증시가 일본식 그 리일 레이팅하고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 동시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골드만삭스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EPS 폭증에 PER 재평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EPS 곱하기 PER만큼 주가 지수가 상승한다. 그래서 2차로 상승한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물어보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이제 예측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가네, 30만 원을 가네, 뭐 SK 하이닉스가 150만 원을 가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코스피가 7천을 가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예측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런 논쟁도 의미가 없고 또 대세 상승하는 이런 장세는 상승이 끝나봐야 아는 거고요. 중간에는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이런 장세는 훨씬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말은 이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IT 버블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던 겁니다. How do we know when irrational exuberance has unduly escalated as value? 비성적 과열이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핵심이 이제 irrational exuberance, 그러니까 비성적 과열인데 여기서 이제 그 그린스펀 의장이 직접적으로 버블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제 기술주가 급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장은 이 말을 이제 과열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린스펀 본인도 과열에 대한 경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장 버블의 대표적 표현으로 이 표현이 irrational exuberance 이 표현이 쓰였고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 밑에 보시면 1996년 12월 5일에 이 문구를 연설을 할 때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연설할 때 그린스펀 의장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오른다고 막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던 시기였거든요. 막 지금같이 뭐 얼마 가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던 때 그러면 그 당시가 언제였냐?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거든요. 지금 파란색 화살표 지점이 그린스펀 의장이 지금 경고를 했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진 건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버블을 걱정하던 시기에서 정확하게 3년 4개월 동안 더 상승을 한 후에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린스펀 의장이 이제 그 막 버블을 걱정해서 그린스펀 의장이 이제 버블 터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식을 다 팔고 떠나자 해서 떠났다. 그러면 3년 4개월간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또 상승인데 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만약 파란색 화살표나 검은색에 있다 그러면 아직 한참 더 상승을 할 것이고 빨간색 화살표에 있는 위치라면 이제 조만간 폭락을 할 건데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측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주가가 정점에 도달한 후에 하락할 때 재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고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면 재빠르게 행동에 옮겨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이렇게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팔고 떠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뭐 너무 기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때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뭔가 예측하기보다는 약간 하락이 왔을 때 그때 대응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 우선인 정점을 거죠. 확인하자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화살표 파란색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파란색이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 3년 4개월간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미리 빼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가가 정점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에 재빨리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대강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노하우를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또 궁금한 게 이제 코스피가 지난 6월에 3천에서 4천까지는 4개월이 걸렸대요. 네. 그리고 4천에서 5천까지는 3개월이 걸리고 5천에서 6천까지 한 달이 걸렸대요. 네. 만약 이번 6천에서 7천까지 15일이 안 걸려서 못 가면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랑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관계없어요? 예, 저는 그거랑은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인가요? 그거랑은 어.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꺾이면 시장 전체는 꺾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 늘어난 상태에서 반도체는 상승을 했고 반도체가 상승을 하니까는 다른 주식들도 쫓아서 상승을 한 건데 다른 주식들은 반도체만큼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지금 펀더멘탈이 탄탄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꺾이면 다른 것들은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장에서는 반도체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를 하고 만약에 한 주도 없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도체는 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왜냐하면 반도체 꺾이면 다 꺾이고 하락장에서 반도체가 나중에 제일 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낸드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사실 이제 낸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강조를 했던 거는 아마 그때 이제 성정길 TV에 나와서도 이제 제가 9월에 낸드는 관심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 그 당시 핵심 논리는 NLSSD의 가속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빠르게 읽는 데이터는 핫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것 핫 데이터들은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SSD에 보관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자주 쓰지 않는 데이터는 콜드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건 주로 이제 HDD에 보관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핫하고 콜드의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NL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NL은 리얼 라인의 이제 약자인데 빈도는 낮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접근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NL 데이터를 주로 이제 HDD에 보관을 해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이거를 SSD에 이제 보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HDD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SSD하고 이제 HDD 간의 가격 간격이 굉장히 좁혀졌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SSD 쓰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속도가 점점 이제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SSD가 이제 HDD를 뭐 대체하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뭐 속도나 퀄리티가 굉장히 뭐 높은 SSD를 필요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늦더라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그 SSD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각광을 받았던 SSD가 QLC입니다. QLC. QLC가 뭐냐면 용량은 큰데 가격은 싸게 만들어서 그 읽기에 적합한 그런 이제 그 SSD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칩 면적에서 용량은 높이고 기가바이트당 가격은 낮춘 SSD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QLC 이런 SSD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제 왜냐면 중국에 있는 그 솔리다임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QLC 이제 이 SSD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SK 하이닉스 그 성장의 레버리지를 갖고 온 건데요.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의 QLC 그 SSD 생산 비중은 6%에 불과했는데 SK 하이닉스는 51%나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한 9월, 8월, 9월 이때는 삼성전자는 별로 안 오르는데 SK 하이닉스만 막 올랐거든요. 그때가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바로 이제 이 QLC SSD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걸 엄청 생산하고 삼성전자는 별로 생산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가격이 낸드가 오르다가 작년 말에 잠깐 이제 낸드 가격이 쉬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금년 초부터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또 다른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젠슨왕 CEO가 이제 1월 5일에 이제 열린 CES 이제 연설에서 낸드와 스토리지 시장을 앞으로 가장 거대한 미개척 시장이자 새로운 성장의 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낸드 관련주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이 젠슨왕 CEO의 발언은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은 완전히 비어 있는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투자가 GPU하고 D램에 이제 집중이 됐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양의 이제 저장 공간을 필요하는데 그것이 바로 낸드다. 그래서 고성능 낸드 플래시 기반의 이 SSD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제 KV 캐시입니다. 이제 KV 캐시가 이제 키 밸류 캐시의 약자인데 요거는 이제 LLM이 이제 요 전에 계산한 문맥을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LLM이 이제 긴 대화를 하면 이제 KV 캐시가 계속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낸드의 수요가 이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젠슨왕 CEO가 KV 캐시 때문에 대용량 고속 SSD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차 상승을 할 때나 금년에 2차 상승을 할 때나 다 같이 이제 모두 다 낸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스토리에 기반을 했는데요. 둘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NLHDD를 NLSSD로 교체한다는 게 작년 모멘텀이었는데 그때는 QLC SSD가 각광을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용량은 그 크지만 가격은 싸게 만드는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필요했었고 그러니까 속도는 그때는 덜 중요하고 많이 저장을 하면 됐었는데 금년에 부각되는 이제 KV 캐시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가격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VF인데 HVF는 이제 개발하려면 2년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HVF는 지금은 못 쓰고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 현재 사용 가능한 낸드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요. 자, 이게 이제 낸드 셀의 비교인데 아까 말씀드린 QLC는 4비트를 저장하는데요.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많은 걸 저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SLC는 1비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KV 캐시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1비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SLC는 생산을 별로 안 해요. 낸드 중에서 메인으로 생산하는 건 TLC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생산 라인은 TLC 3비트가 들어가는 이제 TLC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용하는 방법이 TLC를 사용을 하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TLC에 1비트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1비트만 저장하지만 SLC는 아니고 TLC잖아요. 그래서 가짜 SLC라고 그래갖고 수도 SLC라고 해서 PSLC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는 빨라지지만 저장 용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LC 하나에 기존엔 3비트를 저장했는데 지금 1비트만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낸드 용량이 3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필요가. 그래서 이제 낸드의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낸드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낸드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낸드 관련주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매수 추천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매수 추천 아니고 스스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